축산, 검협전. 65화. 오해가 낳은 무모한 윤기. 두 번 비아냥을 듣고는 서신을 전달하러 진가장으로 가고, 한없이 아끼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여가장으로 가네. 운봉아, 너희는 확실히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지만 귀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황대협, 조대협에게 아무리 간청해도 인연이 아니니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야. 능운봉은 두 대협이 비검을 타고 검술이 뛰어나다기에 한껏 기대했으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능조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지만 사실 다른 뜻이 있었다. 능씨 집안이 대대로 손이 귀하고 본인도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이니 장차 훌륭한 사위를 얻어 자손을 번창시키고 싶었다. 두 대협이 능운봉을 제자로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지만 본인도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대상령과 능운봉은 능조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창을 휘둘렀다. 그렇게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 몰래 열심히 창법을 연습했다. 노력은 결코 배신이 없는 법. 타고난 자질이 뛰어난 데다 피나는 연습이 더해지니 두 사람의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며칠 후 백기가 돌아왔다. 나신영님도 선하에 없더군요. 며칠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저희 사정을 알리고 꼭 도와달라는 서신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울이 떠나는 날 백기와 대영욱은 도움이 절실했지만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 차마 붙잡을 수 없었다. 허울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주매의 말을 생각하면 스승을 만날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다. 하여 두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허초에게 초사을 대결이 끝나면 바로 고향에 돌아가 어른들 심려를 덜어드리라고 당부한 후 길을 떠났다. 그 후 대상영은 허초를 본체 만체했다. 허초가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하였으나 입도 떼기 전에 고개를 획 돌리고 쌩하니 가버렸다.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기어코 일이 터졌다. 이날도 대상령과 능운봉이 호원 공터에서 이화창법을 연습하고 있었다. 창법 자체가 신묘한 데다 두 사람의 자질이 뛰어나고 열흘 넘게 공수를 주고받으며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니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능조의 조언이 더해지니 두 사람의 실력은 능수능란함을 넘어 새로운 절초를 응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한창 창법 연습에 몰두한 그때 백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도움을 청했던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무리 철저하게 방비해도 상대가 요법에 능한 검선이니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조금 더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다 함께 상의하고 임무를 나눌 생각이었다. 좌중을 둘러보니 어신동 순찰을 간 대형욱 외에 대상령과 능운봉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보내 부르려 하는데 능조가 나섰다. 후원에서 무예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데려오지요. 어르신을 수고롭게 할 수 없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요 며칠 대상령에게 말붙일 구실을 찾던 허초가 얼른 일어서더니 누가 잡을세라 바람처럼 사라졌다. 챙챙 후원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후원에 가까워지자 신이 난 대상령 목소리가 들렸다. 며칠 열심히 연습해서 질번구절은 이제 좀 할만한데 해신 추온 탈명 연환법은 여전히 너무 어려워. 말하자면 위기 상황에서 초식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말의 고삐를 끌어당기듯 천근의 힘을 순간적으로 거두기란 정말 쉽지 않아. 휴,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내가 시작하면 언니가 창법을 바꿔서 받아쳐줘. 허초가 아는 이화창법은 정식으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몰래 훔쳐보고 혼자 연습한 것이다. 그때는 허울이 가문의 비법을 지켜야 한다며 초식 전체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허초의 이화창법은 대략 6할 수준밖에 안 된다. 그 후
전승 마갱을 스승으로 모시고 장검과 암기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 허월을 만나 제대로 가르침을 청하고 싶었으나 마을을 방비하는 일 때문에 연일 바빠서 짬을 낼 수가 없었다. 얼마 전 대상령에게 이화창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을 들은 후에야 큰맘 먹고 허월을 찾아갔다. 그런데 허월은 허초가 이화창법 초식을 모두 아는 줄 알고 질문하는 몇 가지만 설명해 주었다. 결국 허초는 이번에도 이화창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허초는 대상령의 말을 엿듣고 그녀의 실력이 궁금해 잠시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다. 대상령과 능운봉이 창과 한 몸이 되어 토끼가 뛰어오르고 새가 날듯 자유자재로 이화창법을 구현했다. 불그스름한 두 형체가 전후좌우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창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어린 시절 훔쳐본 허월의 창법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부족한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잠시 어느새 넋을 잃고 빠져들다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이 바로 동작을 멈추었다. 대상형은 허초임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무기선반에 창을 집어던지고 휙 돌아섰다. 능운봉은 허초가 민망할까봐 대신 대답하려 했으나 허초가 움츠러들지 않고 대상형 앞을 막아섰다. 백기 형님이 회의를 소집하셨어. 각자 임무를 배정해야 하니 두 사람도 빨리 참석하라셨어. 그런 일은 그냥 아랫사람을 보낼 것이지 뭐하러 수고스럽게 직접 오셨을까? 알았으니 먼저 가세요. 대상령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허초는 짐짓 모른 척하고 능운봉에게 말했다. 두 여협의 이화창법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러면서 시선은 여전히 대상형을 힐끔거렸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허씨 가문의 이화창법을 배우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원숭이처럼 재주 좀 부려본 거죠. 대상령이 불쑥 말을 던지는 바람에 능운봉은 이번에도 입을 떼지 못했다.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이화창법은 워낙 변화무쌍해서 배우기 쉽지 않아. 난 두 사람의 절반 수준도 안 돼. 사실 내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내 실력이 부족해서 거절했던 거야. 그때 안 나서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스승이 제자의 반도 못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거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강호의 이화창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배운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은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대체 누구야? 무슨 소리야? 세상 천지의 이화창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허씨뿐이야?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는데? 정말 웃겨. 사부를 묻는 거라면 운봉 언니가 내 사부고 내가 언니의 사부야. 왜?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안 이꾸어? 무슨 말을 그렇게 고약하게 해? 사실 나는 이화창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며칠 전 내가 가르쳐 달라기에 조용히 형님을 찾아가 몇 가지 절초를 배워왔어. 너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너야말로 이렇게 잘하면서 왜 가르쳐 달라고 했어? 날 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하면 기뻐해도 모자랄 일인데 내가 왜 안 입겠어? 억지가 너무 심하잖아. 대상령이 다시 허초를 몰아세우려 하자 능운봉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상영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허소협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상영은 그날 허대협이 이화창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허소협도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여긴 거예요. 상영 입장에서 보면 허대협은 처음 만난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직접 가르침을 청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허소협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허소협이 어신동 순찰을 나간 후 허대협이 여러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후원 공터에서 창법을 시연했어요. 상영이 워낙 똑똑하니 그날 본 것을 바로 외워버렸지요. 저도 몇 가지 기억해둔 것이 있어 매일같이 연습했답니다. 마침 잘 되었네요. 허대협이 이미 떠나버려 물어볼 곳이 없었거든요. 허소협은 원래 고수이고 같은 집안 사람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두 분은 정말 대단한 자질을 타고났군요. 두 분은 이미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고
저는 오히려 초식 전체를 본 적이 없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들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상령은 본래 허초에게 좋은 감정이었으나 부탁을 거절당한 후 열흘 넘도록 쌀쌀맞게 굴었다. 반면 허초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변함없이 진실했다. 오늘도 대상령이 계속 비아냥거렸으나 화를 내기는커녕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열심히 설명했다. 대상령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려 미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동안 능운봉에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던 터라 바로 태도를 바꾸자니 자기 꼴이 너무 우스워질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눈치 빠른 능운봉이 나서서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준 것이었다. 대상령은 자존심이 세지만 무예를 배울 때만큼은 자신을 낮추고 제대로 완벽하게 배우려는 사람이었다. 지난 며칠 열심히 이화창법을 익히긴 했지만 애초에 허울이 다 보여주었을 리 없으니 나머지를 어떻게 완성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허초는 같은 집안 사람이라 분명히 알 테지만 그간 사이가 서먹해져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마침 능운봉이 나서서 잘 되었다 싶었는데 허초가 이번에도 모른다고 거절하자 분한 마음에 다시 토라졌다. 책, 언니는 무슨 그런 부탁을 하고 그래?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을 남한테 알려주겠어? 우리야, 그저 재밌어 보이길래 심심풀이로 따라해본 거지. 배우더라도 그 누구한테는 안 배우는 게 나아. 배워봤자 적한테 잡히긴 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허초는 대상령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홀로 분을 사귀며 꾹꾹 참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승부욕에 불타는 피 끓는 젊은이이기에 대상령이 대놓고 자신의 치부를 들추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평소에 실력을 과시한 일도 없지만 그날 사로잡혔던 것은 요법 때문이지 무예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검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요법을 피한단 말입니까? 대낭자는 내가 일부러 이화창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멋대로 오해했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오늘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군요. 여가장 진장태와 나구 패거리를 박살낸 후 대가장을 떠나겠습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허초는 고향을 떠난 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연히 대가장에 흘러들었다. 이곳에서 대영욱에 붙인 대곤의 눈에 들어 대상형과 함께 무술을 전수받으며 중마고우처럼 지냈다. 몇 년 후 죽음을 앞둔 대곤의 소개로 마객 문화에 들어갔다. 5년 동안 무예를 배우고 돌아온 허초는 본래 대영욱 남매에게 인사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여가장 문제로 지금까지 머물게 된 것이다. 5년 만에 만난 대상형은 그 사이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었다. 하여 어릴 때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는 없었으나 서로를 생각하는 정은 더욱 깊어졌다. 대상령이 제멋대로이긴 했으나 허초가 늘 양보하고 잘 받아주었기에 한 번도 얼굴 붉히며 싸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오해가 생겨 관계가 틀어지기는 처음이었다. 허초가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지만 대상령은 제 말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는커녕 허초의 행동을 곱씹으며 더 화를 냈다. 대청에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능운봉에 어르고 달래서 겨우 데려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